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의 염원을 모아서 돈 될 만한 지역에 돈 될 만한 매물을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살펴보고요. 발굴해 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노력하는 저 강스타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문 보도 보셨습니까? 속보가 나왔죠. 바로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가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6년간 거의 기존에 재개발로 구역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죠.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게 이 주거정비지수제였는데요. 이 지수제가 폐지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폐지가 된다면요, 제가 유망한 지역으로 꼽는 곳은 바로 이 성북 5구역이나 장이 11구역이나 원효로 3가가 아주 대박 예감이고요. 제가 3일 전에요,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투자해야 5천만 원이 14억 된다. 자, 이 매물이 전농답심리 뉴타운이죠. 그 뉴타운 안에 있었던 자율정비구역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내용, 이 영상 안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세훈표 재개발 규제 완화 수혜지가 뭐 강북 뉴타운인가 라는 내용을 얘기했고요. 거기에서 제가 이 주거정비지수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 연면적 노후도를 없앨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면적 노후도가 없어진다면 3분의 2의 노후도만 갖춰진다면 재개발을 신청할 수 있고 재개발을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주민 동의율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3일 전인데요. 제 예상대로 거의 비슷하게 이번에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가 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맞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자랑하는 중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릴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요. 공부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는 견해가 더 조금은 넓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문의사항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좀 보면요. 자,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땅의 용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이 있고 그 다음에 7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7층을 없애고 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자, 이제는 종류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요, 위로 지을 수 있는 게 20층에서 약 한 25층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이 7층 규제가 폐지가 된다는 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혜택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세대수가 늘어나면 사업성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대부분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단층이죠. 낮은 층에 있는 주택들이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데 대부분 땅이 7층의 규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임대주택을 넣어도 10층을 넘기기가 어려웠는데요. 오늘 발표한 내용대로 이 7층 규제가 폐지가 된다면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덩어리가, 그러니까 구역이 작다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자, 이제는 3분의 2 노후도가 됐다 그러면은 사업 방법만 다르고 나머지는 일반 재개발 쪽으로 진행할 폭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후 주거지 중에서요, 이 법정 요건이라고 있습니다. 이 주거정비지수, 과거의 주거정비지수를 보면, 자, 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이 서울 전체에서 한 50% 정도 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나머지 50%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노후도가 채워지겠죠. 자, 그래서 이 법정 요건 충족이 되는 이 50% 안에 있는 빌라를 살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할 것 같습니다. 자, 노후도 3분의 2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1인 1빌라 시대가 도래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의서를 걷거나 아니면은 진행을 막 활발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프리미엄이 붙어버리죠. 뭐 하루 잤더니 5천이 올랐네, 1억이 올랐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지역에 미리 선 진입을 하셔야지 투자금도 적고요. 그리고 입주권도 안전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공공기획이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자, 이 공공기획의 역할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시간 단축입니다. 시간 단축,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텐데, 자,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주도 3080 같은 경우는 물론 정부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공공주도로 하겠죠. 자, 그런데 노후도도 충분히 되는데 속도를 빨리 해주니까 내가 관심이 있었던 지역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지역들은요, 일반 재개발로 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공주도로 진행을 했던 그 지역 중에서 상당 부분은 민간재개발로 턴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민 제한 단계에서 주민 동의율이 10%에서 30%로 이제 상향된 거죠. 한마디로 보면요. 근데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요, 얼마만큼의 규모로 구역 지정을 해줄까, 그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매년 재개발 지정 공모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 25개 지역을 구역 지정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자,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입주권을 받는 그 기준 시점이 언제냐, 그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그 기준 시점은요, 권리산정일이라고 합니다. 그 권리산정일을 이 공모일, 이 매년 일어나는 이 공모일로 하겠다라는 게 발표 내용 안에 있네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 공공재개발, 공공주도 포함이죠. 이 공공재개발에 관심이 있었거나 아니면 공공주도에 선정이 됐거나 이런 지역들이요, 일반 재개발로 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공공주도 같은 경우는 이 매매가 안 되지 않습니까? 청산의 문제 때문에. 자, 원주민들이나 투자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으면 나는 팔고 다른 데 이사 갈 거야, 이런 분들도 상당히 계시지 않습니까? 자, 공공주도는 그런 것이 안 되고 집문서를 정부에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매매가 되지가 않는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반 재개발로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문을 좀 볼게요. 원문을 좀 볼 텐데, 자, 25년까지 24만호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3일 전에 영상을 올렸던 답심리, 그 매물의 안에 말씀드렸던 그 숫자까지 똑같네요. 자, 그래서 향후에 2025년까지 24만 호를 공급을 할 계획으로 이 발표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자, 박스 친 것만 제가 보겠습니다. 자,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요. 아까 공공기획 말씀드렸죠? 그 시간 단축하는 거.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겠다. 그 다음에 주민동의율을 민주적 절차 강화, 그리고 확인 단계 간소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잘 받기 위해서 좀 뭐랄까요, 좀 간소화시킨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재개발 해제 구역 중에서 노후 지역 신규 구역 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25개를 신규 구역 지정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종 7층 일반 주거 지역 규제 완화, 그러니까 이거 없앤다는 얘기죠. 자, 이게 좀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봐야겠네요.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한다라는 내용이고, 재개발을 하려면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관문이 없어진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가장 큰 핵심인데요.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표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좀 확대를 좀 해보면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필수 항목이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볼까요? 자, 필수 항목이 있고 선택 항목이 있었는데요. 이 필수 항목을 통과를 해야지만이 이 선택 항목을 넘어갑니다. 2단계인데요. 이 2단계를 통과하고 3단계가 또 있습니다. 자, 3단계는 논외로 하고요. 자, 필수 항목을 통과를 했다 하더라도 이 선택 항목에 이 100점 만점인데, 이 100점 만점 중에 70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면적 노후도가 이 안에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1단계에서 탈락이 거의 다 되고요. 만약에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이 선택 항목에서 이 노후도 관련된 부분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년 동안 재개발 구역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 왼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법정 요건은 현행을 유지하는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 노후도 연면적이 없어졌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는 노후도 3분의 2가 통과가 돼야 되고, 또한 연면적이 60% 이상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면적이 빠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많은 분들이 이 노후도가 뭐 30년 이상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서울시 조례에 보면은 벽돌조는 20년, 그리고 콘크리트조는 3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벽돌조가 많은 그 지역에 단독주택들이 많이 몰려있는, 아니면 빌라가 많이 몰려있는 그 지역이 노후도를 평가할 때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뀐 부분이 이겁니다. 자, 선택 항목이 이렇게 점수제가 아니고요. 이 하나, 둘, 셋, 넷 중에서 하나만, 여기 보이시죠? 하나만 충족하면은 재개발 첫 관문을 통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웬만한 지역은 다
거의 다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 많이 드렸고요. 보자. 예. 동의율을 기존의 10%에서 30% 높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3단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구청에 우리 재개발 신청할게요 라고 해놓은 게 10%, 즉 주민 제한 단계고요. 자, 이게 끝나면요, 구청에서는 사전 타당성 검토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재개발 진행을 할까요? 하겠습니까? 라고 다시 동의를 받는데 50%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다시 3분의 2를 받는데 이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인 경우가 있었죠. 바로 재개발 해제 지역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 서울시가 4분의 3을 요구했습니다. 4분의 3, 75%죠. 거의 조합 설립 인가 수준의 동의서를 갖고 와오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해제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재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75%를 동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공평한 그런 잣대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을 처음 단계에서 30%로 높이고 나머지 3분의 2 동의로 끝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떤 내용 있나요? 자, 해제 지역 중 316곳, 절반이 넘는 170여 곳이죠. 약 한 54%가 여전히 노후도가 심각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꾼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 해제 지역 중에서 중요한 것은 70%가 동북권하고 서남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 1빌라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실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지역을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뉴타운 해제 지역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좀 더 보면요, 자, 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한답니다. 매년. 이 매년이라는 게 공모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날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겠죠. 신청서를 받아서 약 한 25개의 구역을 발굴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 매년이 공모일인데 이 공모일이 바로 분양 권리가 결정되는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공공재개발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툭 던진 내용이라 굉장히 권리 산정일에 대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은 명쾌하네요. 매년 25개를 뽑는데 그 매년이 공모일이 되고 이 공모일 이전에 요건을 갖춰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권리 산정일 이전에 구분 등기가 나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소유권 이전까지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겠네요. 자, 그리고요, 후보지가 선정이 된다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해서 사실상 실거주자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핵심적인 내용만 좀 살펴봤는데요. 자, 제가 오늘 이 발표를 보면서 느꼈던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 일반 재개발로 많이 턴을 할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 보면요, 노후도가 나옵니다. 자, 이게 공공주사 3080에서 발표했던 3차까지 내용 다 들어가 있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노후도가 되어 있는데 이 노후도는 20년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그러면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벽돌조는 20년, 그리고 콘크리트조는 신축이죠. 이런 매물들은 30년을 평가한다면 안전한 노후도는 80% 이상이 되는 그 지역들은요, 꼭 공공주도가 아니면 재개발이 안 된다 이런 지역 이외에는요,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일반 재개발로 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의 주 핵심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앞으로의 방향성과 맞는, 그리고 재개발이 가능할 그런 3분의 2 노후도를 가진 그 지역에, 또한 향후에 입지가 좋아지는 그 지역에 빌라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저는 강스타였습니다.